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하고 실력 향상을 위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칠보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 수투 시험 문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번부터 출발합니다.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림을 가면서 잘 살펴봐야 되겠군요. 자, 첫 번째 0의 우극한입니다. 0인데 오른쪽에서 열심히 접근, 그래프에서 쭉 들어갑니다. 어느 좌표로 가고 있습니까? 2란 좌표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연속되는 점은 4개다. 와, 4개 맞습니까? 이따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2, 그림을 좀 더 크게 볼까요? 자, 마이너스 2 좌표 문제가 되겠죠. 마이너스 2 좌표 불연속입니다. 이때도 그래프가 끊어져 있죠. 여기도 끊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그래프가 끊어져 있죠. 그냥 연속 이 부분 이제 그림 그려져 있을 때는 완벽하게 연결해서 쭉쭉 그려지느냐 아니냐 이런 거니까 쉽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불연속되는 점 4개 맞습니다. 자, 1로 갈 때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잘 살펴봐야 되겠군요. 1로 접근해 갈 때는 우극한도 있고 저극한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프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가고 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향하는 점이 1이라는 점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극한값은 1 이렇게 해서 존재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은요. 이번에는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닫힌 구간 마이너스 3부터 0, 마이너스 3부터 0 이곳에서 최대값을 갖습니까? 가장 크게 눈에 확 띄는 여기 돼 있죠. 여기 최대값, 함수값이 정확하게 존재합니다. 최대값 존재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구간에서 최소값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때의 마이너스 1 좌표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 사이에서 최소값, 확실하게 제일 작은 값이 여기 0일 때 값이 존재합니다. 되셨습니까? 하하, 그러면 최소값 존재한다? 문제 없겠군요. 자, 정답은 없고 3번으로 차지했습니다. 자, 그래프 이쪽 단원 공부할 때 있어서 우극한, 좌극한 그런 기본 개념들 물어본 거죠. 오른쪽에서부터 접근, 왼쪽에서부터 접근. 됐습니까? 그래서 함수값 여기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자, 다 연결되면 연속 이런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런 공부가 또 끝나게 되면 최대 최소도 공부하죠. 최대 최소.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공부할 만합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고 각각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이 어떻게 학습이 되어 있는가 점검해보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한번 적용해봐서 많이 어려운 패턴이 아니라 설명을 그렇게 이렇게 특별하게 자세히 할 설명이 좀 없어서 좀 쉽게 좀 마무리해 갔는데 혹시 또 이 설명이 또 이해가 안 되는데 걱정 조금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정도 문제쯤은 가볍게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마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할 문제는 11번 되겠습니다. fx가 1일 때 하고 1이 아닐 때 함수값이 주어질 때 연속이 되어야 되겠다. 연속이 되려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접근해 갈 때 함수 루트 x 마이너스 1 3x 빼기 루트 x 더하기 a 이 값이 결국은 뭐가 되어야 되겠다. b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서로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되겠다. 됐죠? 하하.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x에다가 1을 싹 집어넣으니까 분모가 0 됐습니다. 근데 값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건 역시 어떻게 되겠다. 0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가볍게 1을 집어넣을 때 3-1 더하기 a 이렇게 됐을 때 이게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값 나왔네요. a값 얼마?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식을 좀 다시 쓰겠습니다.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3x 빼기 루트 x 빼기 처리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 가느냐. 뭐 계속 짝맞추기를 좀 열심히 잘해야 되겠군요. 자,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3의 x-1 됐습니까? 빼기 하고 루트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습니까? 됐습니까? 마이너스 3에 플러스를 해서 마이너스 2를 교묘하게 이쪽과 이쪽으로 나눠 놓았죠.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인수분해 하게 되면요, 루트 x 플러스 1이 된다는 이 정도. 그 다음 이건 약분해서 빼기를 되겠고요. 와우, 그 사이에 리미트를 빼먹었군요. 큰일 나겠습니다. 리미트 x가 1. 자, 이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대입하면 2에다가 곱하기 해서 6 빼기 1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러면 결과 5 해서 극한값이 되니까 b 값은 5가 되겠다.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무엇을 구해달라? a 플러스 b 값을 구해달라. a 값은 아까 마이너스 2였고 b 값은 5 처리됐습니까? 그럼 정답 3 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풀이 끝났는데 이 문제는 결국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런 항목들 중에 하나인 연속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극한값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건 좌극한 우극한 나눠지는 거죠. 그 결과가 같으면서 나중에 함수값하고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전형적인, 사실 학습하게 되면 전형적인 패턴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극한값 구한 것이 이쪽 b가 돼야 되겠다. 그냥 극한값 구하라 질문하는 것보다는 연속이다 라는 표현으로 물어본 것이 더 아름다우니까 자, 좋은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아주 좀 재미나게 문제 형태가 그냥 0분의 0걸 이렇게 하나만 딱 이 모양 맞추는 게 아니라 이쪽에 x 종류도 있고 루트 x에서 종류가 두 종류라서 자, 요렇게 나누는 부분이 이 문제에서 좀 쉽게 풀어갈 수 있게 좀 잘 푸는 풀이법이라고 보죠. 문제에 주어진 특징을 정확하게 잘 파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도 공부해서 잘 할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11번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x 6제곱을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의 목 나머지를 알리려고 했다.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문제군요. 근데 qx를 또 나눴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구해야지요 뭐. 자, 나머지 정리는 일단은 쓰고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qx 플러스 r. r을 먼저 구해야죠. 자, 나머지 정리 원리 대입입니다. 0 되는 값을 대입하는 거죠. 대입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6제곱입니다. 0이고 r. r 끝났다는 얘기지요. 근데 2의 6제곱이 숫자 커지는데. 자, 어쨌든 식을 다시 쓰겠습니다. x 6제곱 센스 있게 이항시켜서 64분의 1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죠? 자, 이 qx 부분을 지금 또 나눴다라고 했으니까 괄호 열고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새로운 몫이 생기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또 생기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 나머지 r1 이런 부분 좀 구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실은 열심히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제곱되고 그 다음에 r 프라임 r1 x 플러스 2분의 이렇게 생겼을 때 이제 이걸 이제 구해가야 되는 건데 자,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은 건 이제 이미 계산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해결이 안 되겠고 그 다음 원리가 뭐죠? 고1 때 나와야 될 문제가 왜 또 나오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어느 단어에서 얘기 나왔죠? 자, 미분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미분을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죠. 6x의 5제곱 2 괄호 열고 x 플러스 2분의 1 qx. 그 다음은요, 이것도 q1x라고 쓸까요? 뭐 이게 더 좋겠습니다.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q 프라임 x 그 다음에 r1 처리가 됐죠. 자, 됐습니다. 나머지 정리 원리 대입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 완전 제곱 나오는 이 부분은 사실 어차피 0이 되죠. 끝났습니다.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5제곱 한 부분이 r1 즉 정답이 되는 거죠. 와우.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마이너스는 열심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자, 32인데 16개 이제 약분해서 3 이 정도 남았습니까? 자, 답이 되겠습니다. 되죠? 자, 원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기본 패턴 문제의 유형은 지금같이 이제 몫을 다시 나누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 미분단원에서 배워든 기본 패턴 형태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런 원리였죠. 자, fx라는 것을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 이렇게 ax 플러스 b 뭐 이런 형태의 뭐 rx 이런 형태로 쓰는 이 나머지가 되는데, 먼저 f 알파 해서 뭐 r 알파 뭐 혹은 뭐 a 알파 플러스 b 이런 뭐 관계식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관계식 나오고요. 그 다음엔 뭘 해야 되겠다. 미분에서 알파를 대입할 때 이 부분은 0 되고 여기서 a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 간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론이었던 거죠. 자, 그 부분을 그대로 내지 않고 완전 제곱식 모양이 유도될 수 있게 잘한 거죠. 이렇게 완전 제곱식 모양이 전개하게 되면 나오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몫을 다시 나눴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똑같은 식 형태가 되니까 완전 제곱이 나올 수 있는 이 모양 만들어서 응용을 살짝 한 것 같습니다. 잘 내신 거죠. 자, 먼저 이 R도 구해야 될 부분 포함해서 문제를 만든 거니까요. 이해됐습니까? 자, 하지만 이제 대표적인 형태, 좀 살짝 복잡한 요소가 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문항이니까 제가 밑에 정리해준 그 이론을 확실하게 잘 기억해가지고 문제 적응을 하게 되면 뭐 크게 많이 어려운 형태는 아니까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철저히 하면 잘 된다는 거 잘 하실 수 있죠? 자, 믿고 15번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뤄야 될 문제는 16번입니다. 다음 함수 fx의 그래프 이점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한다. 함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짝 fx 접선을 gx라고 한다. 접점 좌표가 a 주어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 이 함수 값이 같아져야 되니까 fa하고 ga 오호 이런 거 접선 기울기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 접선할 때 공부한 거랑 똑같죠. f'a하고 g'a 이렇게 같아져야 되는 게 기본 이론이었는데, 자, 머릿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어진 식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과연 내가 머릿속에 있는 이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가? 자, 식을 써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a fx 빼기 gx 처리가 돼 있고 리미트 x가 a로 간다 돼 있습니다. 집어넣으니까 이 분자가 fa 빼기 ga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0이라는 거죠. 분모도 0이었으니까 아하 0분의 0꼴이구나. 써먹었습니다. 그죠? 하하. 그러면 원래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뭐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맞춰 달란 얘기인데 fx니까 빼기 fa 만들고 더하기 fa 대신에 ga를 쓰는 센스. 이 센스 리미트는 있을 거고요. 갖다 처리하고요. 자, 그럼 변형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fx 빼기 fa 이렇게 처리해서 모양 만들고 빼기 만들고 gx 빼기 ga 형태에서 또 만들고 됐습니까? 하하, 그럼 문제 형태 다 된 거죠. 뭐가 되겠습니까? f'a 빼기 g'a가 되겠습니다. 우와, 또 나왔습니다. 0이죠. 가볍게 끝낼 수 있군요. 와, 역시 우리가 이제 공통 접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했던 이 이론. 와우, fx. 예전에는 이런 거 공부했죠. 이렇게 두 함수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공통 접선하면서 배울 때 그 이론. 근데 지금은 접선이 돼 있으니까 똑같은 이론 적용되는 거죠. 좌표돼 있으니까 함수 값 같고 접선 기울기 형태의 결과 같다. 이 학습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를 극한 형태로 냈으니까 문제를 잘 변형해서 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봐도 0분의 0꼴 확인할 때 아하, 이거 함수가 같아지는 부분이 들어갔고요. 열심히 여기 센스 있게 처리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도함수 정의를 각각 맞춰가는 거 됐습니까? 자, 살짝 쿵 변형한 문제 우리도 그러면 쉽게 이해해서 잘 처리했습니다. 자, 잘 이해되셨습니까? 변형하는 부분 좀 낯설게 느껴졌다면 어머, 도함수 정의 학습이 좀 덜 된 걸 겁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공부를 잘 해야 하는 그런 시험 범위니까 공부 좀 착실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16번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7보고 수트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17번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에 대해서 x에서부터 x의 값이 n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하하, 평균 변화율 문제가 나왔군요. 가르쳐줬습니다. 이때 1부터 10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되느냐? b-a분의 fb-fa 이런 형태 두 점 사이 기울기 구하는 이 형태
이 부분이 뭐였죠? 평균 변화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우선 첫 번째로 필요하죠. 자, 그래서 살펴보면 n 플러스 1 빼기 n,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분모가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fn 플러스 1 빼기 fn 처리한 결과가 2n-1이다. 오유, 분모가 다 사라지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이쪽에서 깔끔하게 fn 플러스 1 빼기 fn은 2n-1이냐 이런 결과를 내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걸 어떻게 좀 써먹을까요?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1부터 10까지다. 그러면 10-1 19 f10 빼기 f1이거든요. 여기 이제 답으로 가야 되는데 뭐 분모는 계산 끝났습니다. 분자가 문제입니다. 주어진 것은 n 플러스 1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10하고 1 연계가 되죠? 걱정되십니까? 자, 사실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공부했던 수열 파트 부분이 이제 학습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사실 연결시켜서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f2 빼기 f1 해주면 1 집어넣으니까 얼마입니까? 1? 다음은요 2 집어넣어야죠. 뭐 3 빼기 f2 3입니다. 그만하고 싶은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f3 5입니다. 왜 그만하고 싶죠? 이렇게 지워지는 게 보이죠? 자, 그러니까 10을 만들으니까 9를 집어넣으면 f10 빼기 f9 해서 지워지는 기억이 될 거고, 와, 9를 집어넣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18에 17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러면 쫙 전체를 더하게 했다? 아까 미리 지웠네요. 이렇게 지워지고 f10 마이너스 f1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 숫자를 더하게 해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썼어야 되겠다? 시그마 2k-1, k는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하하, 그런 거군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뭐 계산이 더 들어가게 되면 9분의 이거 이제 홀수 제곱이 이게 이제 9 제곱해서 80일 된다는 거 학습이 돼 있으면 9 해서 결과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또 이 부분이 또 학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수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1제곱 더하기 1제곱에는 1, 3, 5, 7 이렇게 홀수들을 열심히 더하게 해가게 되면 나중에 이거 이제 2n-1 제곱까지 이렇게 더하게 되면 n제곱 되는 이 부분 해보면 아시죠? 뭐 이렇게 여기까지 더하니까 1이고 여기까지 더하게 하니까 4고 여기까지 더하면 9 되고 여기까지 더하게 되면 16 되고, 맞죠? 완전 제곱수 돼가는 거. 자, 이런 부분들 학습이 돼 있었으면 조금 더 빨리 처리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요. 맞습니까? 자, 해서 정답 9 이렇게 구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학습해서 평균 변화율이 무엇인지 아는데 단순하게 문제를 만들어내면은 누구나 다 맞추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지난번에 배웠던 거, 즉 요 형태의 결과 얻어내는 부분들이 문제의식에서 유도해서 딱 나온 건데 적용해서 문제 이론에 적용해서 딱 나온 결과인데 출제자가 요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11 이런 형태로.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해 갈까? 그럴 때 이제 수열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 그 만들어가는 과정, 요 부분이 조금 응용돼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학습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좀 할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수열 파트 부분 응용된 거니까 복습 한번 더 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서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이해는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17번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힘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운 한번 줍니다. 으쌰. 왜 기운 줬을까요? 함수식이 너무 길어 보여서 겁을 팍팍 주는 것 같아서 기운 한번 불어 넣어봤습니다. 힘내서 풀어야 되니까. 자,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0 집어넣으니까 사실 쫄지만 않았으면 되는 거예요. 미분 규칙만 알면 되죠. f'(x) 여러 개 곱하게 되면 맨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그만 쓰면 되는데요. 1 플러스 2x 1 플러스 3x 1 플러스 10x 더하기. 이제 두 번째 거 미분해야 되죠. 첫 번째 거 쓰고, 야, 이거 미분할 때 2 생기는 거야. 2 맞습니까? 3x 또 써야겠죠. 1 플러스 10x. 뭐 4x 쓸까요? 이렇게. 우샤. 자,
그 다음은요. 에이 그만하죠. 쭉 가서 맨 마지막 거 미분입니다. 그럼 얼마 생기겠습니까? 10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x, 1 플러스 2x 제곱 써가고 1 플러스 9x에서 끝나겠죠. 미분이 장난 아니게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0이라는 거 어떻게 될까요? 0, 0. 와, 맨 이 윗줄이 그냥 1 곱하기 1 곱하기 열심히 곱하기 하는 거예요. 1. 답이 1이죠. 두 번째 이 괄호 파트 부분은 계속 1이에요. 그럼 앞에 계수 2. 그 다음 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3 나와 있을 거거든요. 3. 쭉 가서 맨 마지막에 얼마? 10 처리된다는 거. 이게 겁먹일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55 끝났습니다. 그 시계에다가 2배의 F'0요? 그 2배 뭐 이거 뭐 어렵겠습니까? 해결됐습니다. 자, 역시 길을 좀 불어넣었더니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미분하는 규칙, 가로가 열심히 이렇게 곱하게 돼 있다. 그러면 제곱 이렇게 하나씩 미분해 써가면 되는 거죠. 맨 처음 거 미분하고 나머지 쫙 쓰고 여기 1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미분하고 나머지 쫙 쓰고, 규칙만 제대로 잘 지키면 그 다음 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 없죠. 다 풀 수 있는 그런 숫자 대입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자신감만 있다면 그 다음 산수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미분 규칙 확실하게 도함수 만들어가는 규칙 과정 잘 할 수 있는지 질문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감이 좀 업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8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9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시 fx가 두 개의 식을 만족시킬 때 상수의 값을 구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극한 종류가 하나는 무한대로 가고 하는 특별한 값 0으로 접근해 갈 때 됐을 때는 어느 쪽을 먼저 봅니까? 무한대로 가는 쪽을 먼저 봅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무한대로 간다면 분자도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근데요, 차수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차수가 달라지면 높은 차수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fx라는 것은 그러면 가장 높은 차수인 3x제곱을 소거해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다. 그럼 드디어 1차, 2차가 지워져서 여기도 1차가 될 텐데 그 계수 값이 돼야 되니까 ax가 되겠고, 상수항 처리해서 b 이렇게 처리해주면 fx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식을 이제 오른쪽에 쓱 집어넣어서 x 다시 3x제곱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 그 다음은요, 약분 돼야 되는데요. 0 집어넣을 때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 돼야 되겠죠. 와우, b 하나 그냥 자동으로 끝났습니다. b 0입니다. 식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x 3x 제곱 더하기 ax. 자,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까지 열심히 쓸까요? 자, 약분해서 다 지워지죠. 3x 플러스 a 이런 형태가 남습니다. 근데 요 리미트가 있어서 x가 0으로 간다를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a가 남겠고, 그 결과가 얼마다? 2다 해서 a 값이 끝났습니다. 자, 이거 수능 볼 때 3점짜리에도 뭐 가끔 나오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재수 좋으면 4점도 가끔 되고요. 자, 두 개의 극한값 우리가 배웠던 가장 대표적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모양도 보이고 0분의 0꼴도 보이고, 그러면서 함수도 찾아야 되고 출제자가 질문할 항목은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모두 다 점검해 가는 그런 형태니까 내고 싶어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아까도 처음 설명드렸지만 무한대로 가는 쪽을 먼저 해야 이 함수가 몇 차 함수고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방식인지를 알아가는 거니까 무한대로 가는 쪽을 항상 먼저 살펴서 문제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덥석 0으로 가고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요, 정보는 얻어내겠지만 풀이에는 조금 시간차가 생길 거니까 무한대로 가는 쪽을 먼저 한다라는 이 부분만 잘 지켜서 최고차 차수 맞추고 이 부분을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가장 핵심적인 요소 부분 정확하게 기억 속에 넣어둬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드디어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고요. 질보고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문제가 됐네요. 자, 어떤 문제입니까? 함수 fx 접선 중에서 서로 수직인
접선이 수직이 된다. 근데 그 수직되는 두 직선의 교점이 또 x축에 있어야 되겠다. 이때 상수 k 값을 구획할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고3 때 내면 고3 때 기하 파트에서 포물선을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전혀 다른 풀이로 아주 쉽게 답을 해갈 수 있는 건데, 혹시 공부한 학생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준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을 구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이게 이제 미분 파트면 또 전혀 다른 풀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풀이를 해야 되죠? 자, 문제는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뭐 축까지는 굳이 그지 않겠습니다. 또 두 개의 점에서 접선을 열심히 그어야 되는데 뭐 수직이 돼야 된다고요? 와, 수직이요? 뭐 그래 수직 되죠. 뭐 이런 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되겠다, x축 위에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접선 그는 좌표가 일단 두 개가 되죠. 그럼 이 좌표 알파, f 알파, 베타, f 베타, 이제 좌표를 놓고 풀이를 각각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그 교점이 x축에 있다. 뭐 시키는 대로 그냥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거죠. 조금 길어질 뿐입니다. 자, 주어진 함수를 미리 미분을 해 놓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2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도 구하겠습니다. 2알파, 2베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처리하죠. 기울기 곱 수직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계산 결과 마이너스 4분의 1 미리 계산해 놓겠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됐습니까? 자, 접선의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y-f 알파, 이항시키죠. 뭐 2알파를 먼저 쓸까요? f 프라임 알파라고 할까요? f 프라임 알파 하죠. 뭐 x 마이너스 알파, f 알파. 자, 이렇게 되는 스타일이죠. 자, 정리하게 되면 자, 요거는 이제 2알파를 집어넣겠습니다. 2알파 x 뭐가 되죠? 오,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죠. 자, 여기는요 알파 제곱 플러스 k. 자, 처리됐습니다. 마저 정리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k 마이너스 알파 제곱 처리됐습니까? 자, 수학은 눈치라고 했습니다. 2베타 x k 마이너스 베타 제곱 됐습니다. 두 개의 접선 방정식이 딱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교점을 찾는다는 얘기는 같다 형태를 결국 풀이해서 값을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y값이 다시 또 생각해주면 만나는 점 밑에 있으니까 y값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지겠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항시켜가면서 계산하게 되면 2배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x. 오, k가 사라지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이꼴 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대편을 넘길 걸 그랬네요. 그럼 x의 좌표를 구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처리해서 이게 뭡니까? 중점 좌표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겠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와, 그랬을 때 이 y 값이 즉 이거를 이제 열심히 대입을 해야 되죠. 좌표를 대입하겠습니다. 2 알파에다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와우 더하기 k 빼기 알파 제곱 뭐 이런 겁니다. 이 결과가 0. 아하. 될까요? 자, 2는 소거됐습니다. 알파 제곱이 지워져요. 알파 베타 플러스 k밖에 안 남아요. 우와, k 값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예요. 아까 알파 베타 구해놨죠? 그래서 정답 4분의 1 끝났습니다. 문자가 돼서 당황할 수도 있지만 꿋꿋하게 그 과정 진행시키면 답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키포인트 점검해 볼까요? 자, 그래프 위에 두 점에서 접선을 쫙쫙 꼈는데 걔네가 수직이면서 만나는 점이 x축에 있겠다. 그래서 좌표가 다르게 분명하죠. 자, 그래서 좌표에서 각각 접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접선의 방정식 y. 네, 미리 수직이라는 부분들은 미리 계산해 놓은 부분들이 좀 센스 있게 잘 처리한 거고요. 왜냐면 이곳에서 만들어 놓고 구할 수도 있는데 기울기 나왔을 때 미리 좀 처리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는 두 개 이제 교점을 구한 거예요. 교점 x좌표 쫙 열심히 구한 거니까 이건 그냥 산수한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기 뭐 수학적 아이디어가 들어간 건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점을 원래 함수식에다 대입을 했을 때 결과가 y 값이 얼마다. 이게 지금 y 값이죠. y 값이 0이다 해서 산수 진행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서술형의 그 앞에 있는 문제 유형에 비하면 서술형이 그래도 좀 난이도를 갖춰서 열심히 좀 써야 되는 거니까 진보 시험 문제는 이 서술형에 따라서 다 등급이 나눠질 수도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겠네요. 자, 착실하게 공부했다면 풀 수 있지만 그렇게 또 호락호락한 문제는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또 식을 세워서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일부 좀 어려운 내용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복습 철저하게 잘 해서 이 정도 문제쯤이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열심히 학습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또 참고로 뒤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기하 파트를 이용해서 풀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뭐 힌트 되는 뭐 준선 뭐 이런 것도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풀이를 뭐 답안지를 쓸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뭐 객관식 문제에서는 또 적용해서 풀 수도 있는 거니까 알아두면 사실 이 풀이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미 답을 구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기하 파트에 대한 조언도 해가면서 질보고 마지막 문제를 설명드렸습니다.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질보고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 바이바이.